거기 172쪽에 보시면 자, 이제 우리 그 숨 쉬는 거, 그지? 호흡 운동이라고 하잖아.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호흡 기관은 뭐가 있지? 배요. 폐만 있어? 기관. 그지, 코가 있지, 코. 기관. 그지? 이상 선생님 그 코 얘기를 안 했어. 그지? 그래서 코로 들어갔는데 코 속에 뭐가 있어? 코털이 있지. 그래서 그 코털이랑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점액들이 일단 먼지나 이런 거 걸러준 필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코 안에 천장을 지나면 그 안에 모세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 그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기도라고 하지, 흔히 기관을 따라 내려간 또 이 기관에도 뭐가 있어? 선모가 있어. 잔털 같은 게 선모라고 하거든. 선모가 있어서 또 거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걸러지는 거지. 거기에도 점액이 덮여져 있어서 걸러진 애들이 점액과 함께 우리가 이제 뱉어내는 게 가래가 되는 겁니다. 가래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공기는 기관을 따라 들어가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관지를 거쳐서 이제 폐를 이루고 있는 폐포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호흡을 할 때는 그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못해서 이 늑골이라고 하는 갈비뼈하고 가로막이라고도 부르는 횡격막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를 그때 그래서 이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살펴보는 실험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유리병 실험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유리병 있지, 유리병. 요거는 우리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유리병 써있네. 근데 플라스틱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병이든 유리병이든 이 병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 갈비뼈, 늑골을 의미하는 늑골.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고무막은 이제 뭐야? 횡격막이지, 횡격막. 횡격막 또는 가로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고무풍선은 우리 이제 좌우 한쪽에 달려있는 폐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유리관 같은 거 이렇게 꽂혀져 있지? 기관. 요거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갈라지는 부분은 기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호흡을 할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지만 얘는 뭐 올라가지는 않지. 대신에 이제 갈비뼈가 올라갈 때 가로막이 내려가잖아. 근데 너희가 이걸 당겨. 예를 들어 이렇게 있던 고무막을 아래로 당겨서 이렇게 밀어내면, 응? 이만큼 어떻게 돼? 이 유리병 안에 부피가 넓어진 거지? 그럼 유리병 안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밖에 있던, 유리병 안에 압력이 낮아지면 바깥의 압력이 높아진단 말이야. 저절로 높아진 거지.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높은 거지. 그래서 공기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니까, 물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풍선에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풍선이 부풀게 된다. 그러니까 요 고무막을 아래로 당기는 거는 우리가 들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겼던 고무막을 다시 놓는 거, 그지? 올라가는 거지? 요거는 반대로 뭐에 해당이 된다? 날숨에 해당이 돼서 아까 이렇게 채워져 있던 공기가 다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왜? 이걸 놓게 되면, 이렇게 당겼던 거를 놓게 되면, 부피가 깊어요. 그치? 이만큼 부피가 또 줄어들게 되니까 이 안쪽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디보다? 바깥쪽보다 높아지니까 여기 고무풍선에 채워져 있던 공기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다시 이 풍선이 이렇게 쭈그러들게 된다. 그지?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지? 살펴볼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뭐야? 그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공기가 이제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면 사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은 들이마신 공기로부터 나는 산소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쉴 때는 내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 앞서 기체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 들숨하고 날숨의 성분을 비교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 그지? 자, 그래서 그거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둘 다 석회수라는 걸 채워. 얘 과학 공부하다 보면 석회수는 무조건 이산화탄소하고 연관이 지어져요. 우회져요. 그치? 그러니까 봐. 여기다가 지금 여기 일자 유리관, 석회수를 채운 데다가 일자 유리관 하나 이렇게 꼽아놓고요. 그 다음에 기역자 유리관을 이렇게 해놔. 근데 내가 이걸 들이마시잖아?
그럼 봐라, 여기 있는 공기는 뭐야? 그냥 바깥에 있는 공기일 거 아니니, 그지? 그걸 들이마셔. 얘가 들이마시면 밖에 있는 공기 여기로 들어가거든. 자, 다시. 내가 얘를 들이마시면 요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잖아. 요거 빼낸 덕분에 이 길다란 유리관을 통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녹아요. 그지? 그러면 결국에 이 들이마신, 이 밖에 있는 공기 결국 내가 들이마신 들숨일 거 아니야. 그럼 들숨이 여기 녹거든? 근데 여기 서킷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내가 들이마시는 들숨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유리관이 이렇게 짧아. 그리고 이제 이 기역자 유리관은 서킷에 이렇게 담겨있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 그지? 그럼 이제 내가 내쉬는 거잖아. 그러면 내쉬는 공기가 어떻게 돼? 서킷에 녹게 되겠지. 근데 이때는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지금 그림을 넣어놓진 않았는데 이 석회수가 이렇게 흘러지게 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 그러니까 들숨이 여기 녹은 거잖아. 들숨엔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는데 내가 내쉬는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석회수를 향해서 내쉬면 어떻게 된다? 그게 녹으면서 여기가 뿌얘지니까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들숨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구나. 그래서 들숨하고 날숨이 성분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요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봐봐. 여기에 이 비커지? 비커에다가 BTB 용액을 넣는 거야. 물에다가 BTB 용액을 풀어놔. 그럼 니네가 물에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얘가 무슨 색을 띠냐면 그냥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스포이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여기 공기를 넣은 거야, 여기다. 이 공기를 넣으면 이 색깔이 거의 변화가 없어. 그냥 그대로 계속 녹색인 거야. 그런데 여기다 내가 이제 빨대를 꽂고 이 BTB 용액이 들어있는 데다 빨대를 꽂고 날숨을 불어넣으니까 이렇게 거품 일으키듯이 불어넣잖아?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녹색이었던 애가 뭘로 변하냐면은 황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하게 돼. 자, 그러니까 물에 내가 이 날숨을 불어넣으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을 거 아니니 물이 약간 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BTB 용액이라는 애는 산성을 띠면 색깔이 변하거든? 그냥 중성일 때는 녹색인 거야. 그러다가 산성이 되면 황색이 되는 거야. 그럼 왜 산성이 됐다? 내가 날숨을 불어넣었던. 그럼 날숨은 뭐야?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나와있지. 얘는 색깔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대로 그냥 뭐야? 그대로 녹색인데 날숨을 불어넣은 건 어떻게 됐어? 노란색, 황색으로 변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신 날숨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물에 녹으면 약간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결과 BTB 용액 녹색이었던 게 노란색으로 변했다 이거야. 니네 사이다에다가 BTB 용액 떨어뜨려 봐도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산성이라서요? 사이다가 약간 탄산음료라서 약간 산성을 띠거든. 그리고 탄산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사실은 날숨을 불어넣으면 탄산이라는 게 생겨서 산성을 띠게 돼서 이렇게 황색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 운동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실험, 아까 앞서 나왔던 이 실험하고, 그지? 이 실험하고, 이 실험은 뭐야?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호흡에 대해서 살펴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배설 얘기합시다. 배설. 사실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거든. 우리 앞에서 호흡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호흡 그러면 세포호흡을 말한다 그랬지? 그지? 네. 그럼 너희 세포호흡이 뭐였지? 호흡 모세혈관이랑 그렇게 답하면 안 돼. 이거 그 에너지 플러스 그렇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지? 자, 산소.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분해를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남게 되고요. 에너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 네.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세포호흡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그지? 근데 이때 영양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다 좋은데 얘네가 생기지. 네. 물론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생겨도 될 게 생긴 거잖아. 이거 노폐물이라고 한다고. 노폐물.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세포호흡이 일어나다 보면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배설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배설은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이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배설이라고 한다. 그지? 이거 잠깐 꺾게. 그러면 이제 어떤 노폐물이 생기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유의할 게 하나 있어. 그냥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건 배설인 거야. 근데 응가 싸는 거는 배설이 아니야. 네? 왜요? 지금 뭐라 그랬어? 배설 물이잖아. 뭐라 그랬어? 니네 그 응가가 니네 몸 안에서 생긴 거니? 네. 너희 진짜? 음식물이 밥 안 먹으면 똥 싸? 그 말이. 그치. 우리 몸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먹은 음식에서 필요한 거 내가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배출이라고 한다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배설은 오줌이요. 물 안 마시면 오줌 그러거든. 오줌이 안 나오지 않죠. 줄지. 그 양이 매우 준 거지. 그치? 왜? 오줌의 대부분이 물인데 니네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오줌으로 내보내겠어? 아니요. 우리 몸이 그 오줌으로부터 나한테 필요한 수분만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줌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물을 안 먹으면 오줌 안 싸는 건 둘째치고 니네가 죽어. 이제 근데 어쨌든 몸 안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노폐물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양소인데 주로 이제 세포호흡에 이용하는 영양소는 포도당이거든.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지방, 그러니까 포도당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탄수화물이라고 하지.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할 수도 있고, 지방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할 수도 있고, 단백질을 이용해서도 세포호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얘네들 다, 우리 흔히 아는 3대 영양소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 잘 봐. 포도당, 지방, 단백질 모두 공통되게 탄소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들이 모여서 뭐 포도당이 되기도 하고 지방이 되기도 하고 단백질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얘는 다 마찬가지야. 얘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런데 단백질은 여기에 질소라는 원소가 하나가 더 있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 중에는 질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만약에 봐, 원소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 영양소들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탄소 때문에 나중에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그리고 수소라는 녀석 때문에 뭐가 생기게 돼?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 때문에 따지면 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영양소가 얘네들이고 얘네들 때문에 생긴 노폐물 어떻게 된다고? 노폐물? 방금 얘기했지? 이산화탄소하고 뭐야? 물 생기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우리 몸 안에서 생겨. 얘를 이용해서 해도 생기고 단백질 때문에 의해서도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단백질은 질소라는 원소를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노폐물이 하나가 더 생겨. 얘 때문에는 뭐가 또 생기냐면 그치?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이 하나가 더 생겨요. 자, 그래서 산소에도 노폐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수소 때문에 물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산화탄소에 산소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공통된 거고,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게 됐다. 수소 때문에 물 만들어지게 됐다. 근데 그때 이제 산소는 다 관여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단백질은 질소라는 원소가 더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추가로 더 생긴다. 알겠어?
요거.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생긴 노폐물 크게 이 단어는 세 가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것만 생기진 않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에서는 뭐 세 가지만 생각하자 이거야. 어쩌면 암모니아. 근데 이제 암모니아가 이게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일단 생기기는 하는데 이 생성된 암모니아를 혈액을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내. 어디로 보내냐면 간으로 보내는 거야. 간에 보내면 이 간에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라는 걸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그 또 요소가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돼서 오줌에 포함돼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오줌 찌린내라고 하잖아. 그게 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오줌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노폐물들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뭐 오줌을 만든다거나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오지만 땀도 약간 노폐물을 배설하거든. 그래서 이런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들 우리가 뭐라 불러? 배설 기관이라고 해요. 그지? 그럼 이제 또 배설 기관 가기 전에 얘네를 어떻게 내보내냐? 자 봐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나가? 우리 방금 전까지 배운 거죠. 날숨 주로 이제 날숨으로 나가는 거잖아. 날숨으로. 그지? 네. 그 다음에 물이라는 노폐물은 어떻게 나가지? 니네 해봐. 날숨에도 물 들어있어. 수증기 들어있다고. 날숨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오줌의 주성분이 물이잖아. 오줌을 통해서 또 이 물은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단백질,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단백질이 갖고 있는 질소 때문에 생긴 노폐물인 암모니아 요소는 물에 잘 녹거든? 그 얘네가 물에 녹아서 뭘로 나가는 거야?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오줌이 만들어진 기관이 우리가 배울 지금 배설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그 오줌에서 암모니아가 없이 없겠지. 근데 단백질을 안 먹으면 네가 죽어.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지? 생명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단백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그지? 안 생길까? 우리 근육이 단백질이거든? 네가 굶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단백질을. 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쓰겠지. 안 생기진 않겠지, 그지? 안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노폐물. 그래서 이제 주로 나가는 게 오줌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오줌이 만들어지는 그 배설기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사진 그림을 그려놨어. 배설기관으로는 저기 이제 써져 있지. 뭐가 있어? 허리쯤에 있거든, 허리쯤. 허리쯤에 그 척추를 뒤로 막 콩팥이라고 하는 거지, 콩팥. 자, 이 배설기관. 그래서 이 콩팥이 이렇게 좌우에 두 개가 한 쌍이 있고요. 이게 주먹만한 크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콩팥에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오줌이 만들어진 오줌이 오줌관이라는 걸 따라서 여기 방광, 그러니까 뭐 콩팥, 방광 이런 것들 다 배설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배설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줌관도, 콩팥, 방광, 요도 이런 것들 다. 오줌이 만들어져서 오줌을 내보내기까지 관여하는 기관들을 뭐라고 한다? 배설기관이라고 해서 방금 가장 이제 중요한 뭐 있어? 콩팥이 있다 이거지, 그지?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내가 그림을 좀 그릴게, 좀 자세하게 그리자면 방금 얘기했듯이 좌우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콩팥을 만약에 잘랐다고 치자, 그지? 우리 니네 그 순대 먹으면 순대 돼지 콩팥 먹잖아, 그지? 그래요? 내장 섞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콩팥이야. 돼지 염통도 있고 콩팥도 있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 어쨌든 그렇게 콩팥을 단면을 잘라보면 요렇게 이제 껍질처럼 생긴 이 겉부분,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겉질이라고 불러, 겉질. 그지? 여기 그림 보이지? 여기 겉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자, 안쪽 부분으로는 속질이라는 게 있어, 속질. 그 다음에 이 콩팥을 잘라보면 여기 보면 안쪽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 비어있는 부분?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줌 깔때기라고 불러, 오줌 깔때기. 그 다음에 니네 이런 노폐물들이 여기서 걸러지는 거잖아. 이 노폐물을 누가 운반해? 혈액이 운반해요. 그래서 여기에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응?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혈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콩팥으로 혈액이 들어가겠지. 맞아? 들어가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혈관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안쪽을 막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쫙 자리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요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린 혈관은 무조건 보내는 건 심장이잖아. 그리고 신동맥이라고. 자, 그럼 신동맥이라는 혈관에 노폐물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야지. 노폐물이 있는 애가 노폐물을 걸르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럼 여기서 노폐물이 걸러지잖아. 걸러지면은 걸러진 혈액은 또 이제 여기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요거는 뭐야? 신정맥이 되는 거야. 근데 왜 간에서 나왔는데 왜 정맥이 돼요? 얘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우리가 혈관은 심장이 기준이라고 그랬지. 걸러져서 나온 애가 심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반대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심장에서 일로 보낸 거잖아. 노폐물이 들어있는 걸. 그래서 신동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과정 얘기하겠지만 요 안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오줌이 여기 오줌 깔때기라고 하는 곳에 임시로 모이는 거야. 모였다가 요게 이렇게 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관이야? 오줌관인 거야. 이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이제 이 밑에 보면 뭐가 있어? 방광이 있는 거지, 방광. 방광이라는 곳에 가서 오줌이 최종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이제 방광에 오줌이 어느 정도 모였다 하면 이제 신호가 오지. 아, 오줌 마려워. 신호가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요도를 통해서 오줌이 우리 몸 밖으로 최종적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좌우에 두 개란 말이야.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뭐 하나만 있어도 사실 사는데 지장은 없다만 어쨌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한데 요 안을 여기 안을 이 겉질하고 선생님 속질이라고 얘기했던 요 부분을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한쪽 콩팥에만 거의 100만 개 가량이 들어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네프론이다. 알겠니?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봐라. 해봐. 여기서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갈라져 나간다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이게 지금 신동맥인 거예요. 이거 신동맥이라고 하면 신동맥에서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 갈라져 나간다 그랬잖아. 그럼 그 모세혈관 이렇게 중간중간에가 마치 실뭉치 뭉쳐있듯이 이렇게 뭉쳤다가 다시 한 가닥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럼 그 뭉쳐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실사자의 공구자야. 그러니까 마치 실뭉치 뭉쳐놓은 것처럼 모세혈관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다. 거길 뭐라고 한다고? 사구체. 그 다음에 그 사구체 밑을 보면은 걔를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애가 받치고 있어.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보먼 주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 밑으로는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쭉 이어져 있거든. 지금 요거야 요거. 여기가 사고체인 거고요. 그걸 감싸고 있는 주머니, 보먼 주머니가 있는 거야. 보먼 주머니 밑으로는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지. 그지? 요 관을, 그걸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요 관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세뇨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자 지금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네프론. 그렇지. 네프론이라고 해서 네프론의 정의는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긴 애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고 이 콩팥에. 그지? 100만 개 가량 들어있대. 상준아, 자세 자려고 자세 잡은 거야? 허리 피고, 펴. 구부리고 있으니까 더 아픈 거야. 그 다음에 또 특히 이거 참고로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네프론이라 부르는데, 요 네프론이라 부르는데, 요 사구체하고 보먼 주머니만을 합쳐서는 말피기 소체라고 불러. 요것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말피기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말피기 소체라고 부른대. 말피기 소체. 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뇨관이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이제 실처럼 뭉쳐 있다가 한 가닥에 빠져 나왔잖아. 그럼 그 한 가닥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세뇨관을 또 주변을 둘둘둘 둘러싸고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뇨관을 이렇게 이제 둘둘둘 싸고 있다. 그 다음 저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 세뇨관이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 있어요. 중간 부분이. 그러니까 봐라, 이제 이 여기를 모세혈관에 피가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그 오줌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럼 그 오줌이 모이는 관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집합권. 그렇지. 그 관이 집합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합관이라는 거에 이렇게 생긴 애가 무수히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감싸던 모세혈관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서 뭐가 되는 거야? 정맥을 따라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 가게 되는 셈인 거다 이거지, 그지? 지금 요 그림하고 비슷한 건데, 그죠?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래서 요 부분이 네프론이다. 요런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콩팥 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네프론을 심장, 콩팥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애들이 바로 뭐다? 배설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알겠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심동맥을 통해서 여기 이 피 안에 노폐물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그 노폐물이 들어있는 피가 이 모세혈관 이렇게 빠져나와서 흘러가겠지? 흘러가면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오줌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세 가지 과정.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 요거 있죠, 요거. 요 그림을 조금 그냥 보기 쉽게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 얘야. 알겠니? 요거 너희 책에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 이제 띄워놓고 선생님이 그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지, 그지? 세 가지 과정을.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과정 있던 순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돼. 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자, 첫 번째, 여과라는 거, 여과. 알겠니?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제흡수라는 거. 세 번째는 분비. 근데 요 순서대로거든. 여과, 제흡수, 분비라는 과정까지 이제 거치면 그 결과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오줌이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 여과라는 말이 뭐야? 여과. 걸러진다는 얘기지? 또 여기 봐봐. 요 그림 아까 얘기했잖아. 이 혈액 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들어있거든? 근데 문제는 노폐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있어? 영양소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암모니아도 여기 노폐물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노폐물, 영양소가 섞인 혈액이 이 모세혈관을 빠져나온단 말이야. 근데 모세혈관이 막 뭉쳐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건 리네가 쫙 짠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혈액 속에 들어있던 성분들이 이 밑에 주머니처럼 받치고 있는 보먼 주머니로 쫙, 그러니까 여기 모세혈관 쭉 있으면 모세혈관 사실 이렇게 미세하게 뭐가 뚫려 있어? 구멍이 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 뭐 적혈군이 이런 우리 앞서 배웠던 이런 뭐 적혈구, 백혈구, 혈구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액체 성분에 여러 가지 노폐물인 영양소가 녹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쥐어 짠 거지. 그러면 여기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야. 빠져나오는데 구멍보다 큰 애들은 당연히 못 빠져나오겠지, 그지? 근데 그 과정이 여과야. 그 여과는 어디서 어디로? 사구체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그 혈액 속에 들어있던 노폐물이나 영양소가 고먼주머니 쪽으로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여과라고 한다. 그럼 뭐 어떻게 여과가 일어나는 거야? 보먼 주머니로. 그러니까 이거 뭐 여과가 되는 원리가 뭐냐고 내가 이게 쥐어짰다라는 표현을 썼다만 뭐야? 그게 제일. 확산이야. 따지면 뭐라고? 확산이야. 그러니까 혈압이라고 하지. 여기 모세혈관을 막 뭉쳐놨으면 혈압이 어떻게 됐겠어? 높아졌을 거 아니야. 혈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걸 그냥 선생님이 쥐어짰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만약에 여과가 되는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다? 혈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이렇게. 확산.
그래서 봐. 여가가 돼. 요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사구체에 해당되거든. 그럼 거기 안에, 여기를 지나가는 거잖아, 혈액이. 그럼 거기 쥐어 짜게 됐으니까 거기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밑에 이렇게 빠져나와. 그지? 근데 빠져나오는데 사실 물도 나오는 거지, 물. 사실 이게 액체 성분이니까 그 액체 성분의 여러 가지 물질이 녹은 채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은, 자, 여과가 되는 애들, 되지 않는 애들 구분해야 돼. 방금 여기서 얘기했지. 따지면 구멍보다 큰 애 못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 여과가 되는 애들, 여과가 안 되는 애들 보죠. 그럼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구멍보다 크면 못 빠져나오겠지? 그럼 적혈분이, 백혈분이 하는 혈구 성분들 당연히 어때? 못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혈액 속에 막 단백질 덩어리들, 지방 덩어리 같은 거 막 같이 떠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런 크기가 큰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에 반해서 상현아, 네. 그지? 딱 자세가 잠자기 좋은 자세야. 그지? 피곤한 거 알겠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쉴 테니까 잘 오케이.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졸면은 또 어때? 안 되지.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과가 되는 게 뭐냐? 일단 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지? 네. 물이 빠진 그 물 속에 녹아서 나오는 거야, 다른 애들이. 그럼 어떤 애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뭐지? 특히 요소와 같은 노폐물 반드시 버려야 되거든. 네.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영양소들도 녹아있다고 그랬잖아. 노폐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양소 중에 포도당이니,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니, 무기염류니 하는 애들 어때? 다 빠져나온다.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지? 뭐 바이타민이 있다면 바이타민도 빠져나오겠지, 그지? 바이타민 이런 애들은, 근데 여기 이 구멍을 빠져나오기 충분히 작은 애들은 물에 녹아서 함께 빠져나온다 이거야. 알겠니? 네.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그거보다 크기가 큰 애들이다 이거지. 그게 여과가 됐잖아. 그럼 얘네들이 결국 이 물에 녹아있는 거잖아, 다. 네. 그럼 이 여과가 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과액 또는 원료라고 부르는 거야. 원료.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자면 여과가 됐지? 맞지? 네. 그럼 여과가 되면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어떤 애, 여기서 따지자면 요런 애들이지, 요거. 그지? 네. 얘네들은 여과가 되는 거고, 그지? 그걸 여과가 되는 애들 뭐라 한다고? 여과액이라고 한다고. 또는 원료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원료가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있겠니? 세뇨관이라는 관을 따라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미안해. 이제 니네가 잘 원료예요? 이제 원료. 원료, 오줌 요자, 우리 요지. 니네가 잘 모르는 노래라서 그지? 선생님 나이가 좀 있잖아, 그지? 혜은이 노래인데 재상 한강 뷰 밑에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 에너지적인 버스는 심장이 멈추는. 자, 그래서 이제 세뇨관을 따라서 원료가 흘러가는데, 그지? 흘러가는데 그 원료가 얘란 말이야. 얘가 원료야. 근데 그 원료가 생각해. 나는 노폐물만 버리고 싶은데 원료 안에는 공교롭게 모두 있어. 내가 힘들게 밥을 먹어서 힘들게 소화시켜서 흡수했던 영양소들이 지금 어때? 있어요. 들어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 맞지? 이런 애들 버리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세뇨관을 지나가는 동안 그걸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다시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재흡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두 번째 뭐이라? 재흡수. 재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일어난다? 어디서 어디로? 세뇨관을 따라 흘러가다가 세뇨관에서 걔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나한테 필요한 물질들 다시 뭐야? 흡수하는 거지. 근데 필요 없다. 내 몸에 이미 충분히 많다고 하면 흡수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애들이 재흡수되느냐? 요거 포도당. 봐봐. 일단 재흡수되는 물질. 그러니까 영양소들은 다시 재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포도당 굉장히 중요하지. 특히 세포호흡에 주로 사용하는 게 포도당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아미노산도 이거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게 중요하지. 네. 자, 얘네들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 원료에 얘네가 얼마나 들어있든지 간에 상관을 무조건 다 흡수해. 100% 뭐한다? 다 흡수. 재흡수가 됩니다. 알겠니? 네. 그다음에 당연히 얘네만 흡수되는 게 아니겠죠. 어차피 얘네 물에 녹아있다며. 물도 재흡수가 돼. 그지?
근데 물은 대부분 자, 건강한 성인 남자 경우에 보통 여기서 이 걸러지는 물의 양이 대략 한 하루에 18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니네 하루에 오줌 180리터 싸지 않아요. 그치? 네. 180리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여기가 소변기 차고 생활해야 돼. 근데 실제로 건강한 성인 남자들이 보통 하루에 평균 이 소변 보는 양이 한 1.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러지는 건 180리터 정도 걸러지는데 실제로 오줌으로 나가는 건 한 1.8리터 되니까 99% 정도 제압수예요. 물론 이것도 늘 그런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흡수하고 어떨 때는 좀 덜 흡수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걸 다시 흡수하면 이게 이제 내 몸속에 다시 오게 되는 거잖아. 네. 내 몸에 이미 물이 많아. 근데 물을 다시 흡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좀 흡수를 덜 하고. 네. 반대로 내가 몇 날 며칠 물을 못 먹었어. 그지? 그럼 그때 어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흡수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오줌 내서 나가는 거니까 오줌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 수박 한 통 먹어봐. 어떻게 돼? 오줌 무지하게 쌀 거야. 그치? 왜? 수박이 대부분이 물이잖아. 내 몸속에 이미 물이 충분한데 내가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필요 없는 물은 다 내보내야지. 그럼 흡수를 안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선생님 노폐물인 요소는 당연히 재흡수가 안 돼야 돼. 근데 얘도 돼. 얘도 재흡수가 되긴 한데 이거 참고해놔라. 만약에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요소는 재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알겠니? 요소도 재흡수가 되기는 해요. 합니다. 알겠니? 네. 근데 얘는 얼마 정도 재흡수가 되냐면 한 50% 정도 재흡수 돼요. 50% 정도. 얘는 재흡수가 되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아까 여과액 중에 여기 보면 무기염료도 있고 뭐 바이타민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얘네들은 어차피 많이 필요 없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어떻게? 재흡수? 안 하겠지? 맞아? 그래서 무기염료나 바이타민 같은 애들은 그냥 필요할 때 재흡수한다. 그지? 필요한 만큼만. 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너희가 비타오백을 한 2병 사 먹잖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오줌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이미 내 몸 안에 비타민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 흡수 안 그냥 나가겠죠. 그지? 물론 안 먹는 거보다는 모르지 내가 비타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니까. 그지? 우리 상준이가 이 아까 큰 거 하나 먹었잖아. 이거. 근데 먹어봐야 이거 다 그냥 뭐야?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사실 끝이다. 그지? 근데 이제 사람이 그 기분인 거지, 심리인 거지. 아, 먹으면 덜 피곤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먹는 건데. 그럼 짜증나. 저거 파는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아, 그건 아니지. 그지? 그건 부족한 아니고. 상태에서 먹으면 우리 활동하다가 부족해지기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 먹어주면 좀 보충이 되겠지? 근데, 자,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애들이 재흡수가 된다. 야,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뭐다? 100% 재흡수가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오줌에는 얘네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오줌에 무조건 얘네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단백질도 100% 재흡수예요? 아니잖아. 단백질은 아예 여기서 걸러지지를 아, 않지. 그지? 맞아? 자, 걸러지지 않은 단백질은 이제 일로 가겠지. 혈액을 통해서. 그지? 네. 가다가 단백질하고 제흡수되는 만나서 이제 다시 신장으로 가는 거겠지. 그지?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제흡수돼. 그럼 여기서 봐봐. 근데 어차피 얘네들 다 물에 녹아있거든? 근데 봐봐. 야, 물의 요소도 녹아서 제흡수가 되는데 물은 99% 제흡수될 때 요소는 50% 제흡수되면 이제 제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지. 네. 남아있는 애 중에 들어있는 요소는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진해. 진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소가 재흡수되긴 하는데 물보다 더 적게 재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럼 재흡수되지 않고 이제 오줌이 되러 가는 애들은 여기에는 요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는 거야. 물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요소의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 여기지. 5번 주머니. 아니 여기지 여기. 상식적으로 노폐물이 걸러져서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쪽은 요소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적겠지. 여긴 요소 농도가 낮은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제 원료가 흘러가다가 나한테 필요한 건 제흡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 나가겠지? 맞아?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미처 안 걸러진 애들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걸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내보내는 게 있어요. 내보내. 그게 이제 세 번째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비가 되는 거야. 분비. 자, 그래서 분비는 어디서 어디로 일어난다? 세뇨관을 감싸고 이거랑 반대로 일어나는 거지. 모세혈관 쪽에서 미처 걸러지지 않은 애들을 이제 미처 걸러지지 않은 애들을 뭐야? 세뇨관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다. 그지? 내보내는 게 분비가 되겠다 이거야. 그지? 분비가 되겠다. 지금 너희 책으로는 아마 이거 180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야. 18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지? 자, 여기서 여과되지 않고 뭐 요소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크레아틴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지금 너희 이 학년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다루진 않으니까 미처 걸러지지 않았던 애들을 다시 내보내는 과정이 분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분비 과정까지 거치면 욜로 빠져나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오줌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오줌은 아까 얘기했듯이 콩팥 깔때기라는 곳에 임시로 모였다가 그게 무슨 관을 타고? 오줌관을 타고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 몸 방광으로 이동을 해서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거기 밑에 지금 요 그림, 너희 책의 요 그림 밑에 보면은 오줌이 돼서 빠져나가기까지의 경로 그래서 나와 있지? 네. 맞니? 거기다가 줄 하나 거나 그 경로도 좀 잘, 그지? 이거 집합관이 뭐예요? 어? 집합관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모여있는 거 이게 네프론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일단은 집합관을 가는 거야. 집합관으로 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 각각의 오줌을 만들 거 아니야? 그게 네프론이죠? 근데 요게 네프론인데 요런 네프론이 겁나 많단 말이야. 그럼 각각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들이 집합관에 모여서 오줌 깔때기로 가는 거야. 왜? 오줌 생성 및 배설 경로의 중심.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왜냐면 그것도 또 내가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했는데 경로를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자, 여기서 여기다 적을까? 콩팥 자, 그 콩팥 동맥이라고 나와 있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야? 신동맥이야, 신동맥. 알겠니? 너희는 그냥 콩팥이라고, 그지? 콩팥 동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배설되기까지의 경로, 그지? 자, 일단 노폐물과 영양소가 들어있는 혈액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온다 그랬지? 와서 얘가 모세혈관으로 빠져나와서 어디를 지나? 사부체를 지나는 거지? 그럼 사부체에서 여과가 돼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오몬 주머니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럼 오몬 주머니 밑에 이어진 세뇨관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지? 네. 그럼 세뇨관에서 필요한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다시 재흡수를 해버리는 거고, 재흡수되지 않은 애들은 세뇨관을 거쳐서 어디로 가? 집합관으로 가서, 그지? 그럼 그게 결국 오줌 깔때기로 가서 임시로 오줌 모였다가 그 오줌 깔때기에는 오줌관이라는 관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오줌관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방광에 가서 오줌이 최종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오줌이 이제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지. 응? 선생님 응. 콩팥 빨대기도 오줌 빨대기인 거예요? 미안해. 이거 내가 옛날 용어 쓴 거지. 이게 콩팥 깔때기가 되는 거지. 콩팥 깔때기. 그죠?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선생님 아까 오줌 깔때기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콩팥 깔때기입니다. 그래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이 세 가지 세 단계 꼭 기억해야 되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뭐 얘네들은 재흡수가 100%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과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그 어떤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그것도 별표 하나 해둬. 네. 자, 이 표를 한번 봐볼게. 응? 자, 요거거든? 자, 잘 봐. 혈장이면 혈장 여과의 오줌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이거 봐봐. 혈장이 혈액이거든? 그러니까 니네 그 표에 나와 있는 혈장 어딜 말? 요 사구체. 요 안에 있는 혈액을 말하는 거야. 그지? 요 안에 있는 혈액을 뭐라고 한 거야? 혈장이라고 한 거야. 그럼 그 안에, 자, 여기 봐봐.
이런 애들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지금 표로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걸러지기 전인 거지. 걸러지기 전 그 사고치에 들어있는 혈액에는 단백질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무기염 요소 다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과액은 뭐야? 아이고.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걸러지면 여과액이 되는 거잖아. 근데 봐라. 단백질은 걸러지기 전에는 그 피 속에 들어있는데 걸러진 여과액이면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다 여가들 다못 넘어가요. 그래서 여과가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근데 얘 여과가 안 된다는 거야. 단백질은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건 뭐다? 여과가 안 됐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과가 안 됐으니까 오줌에도 당연히 없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봐봐. 포도당은 어때? 이게 사실 농도거든, 농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걸러지기 전에도 그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는데 걸러져서 만들어진 여과액에도 포도당이 있어. 그럼 뭐야? 걸러진다는 얘기지. 여과가 된다는 얘기지. 포도당은 여과는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오줌에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과가 돼서 세뇨관을 따라 흘러갈 때 제흡수가 된 건데 얼마 제흡수가 된 거야? 100%가 제흡수가 되니까 오줌이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자, 얘는 여과는 됐으나 뭐야? 100% 제흡수 됐기 때문에 오줌이 없는 거다. 오줌에. 오줌이 없는 이유는 100% 제흡수 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지금 무기염류는 어때? 여가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여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줌에도 있지. 그럼 뭐야? 제흡수 되긴 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무기염류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 얘가. 자, 봐봐. 요소는 여기도 있어. 일단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선생님 봐봐. 지금 좀 있다고. 여기도 있어. 그럼 뭐야? 여가 됐다는 얘기지. 근데 오줌에 갑자기 많아졌어, 양이. 이게 중요해요. 무기염료도 많아졌는데요. 아, 이거 많아졌는데, 이제 얘보다는 주로 물어보는 게 얘야. 어차피 원리는 비슷하단 말이야. 왜 많아졌냐? 갑자기 농도가 진해진 거 쉽게 말하면. 아까 뭐 때문이라고? 물이 누가? 너무 물이 더 많이 제흡수돼서 그래. 그러니까 니네 소금물이 있는데, 이거잖아. 야, 농도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봐봐. 소금물이 있는데 내가 소금하고 물을 같이 그냥 이렇게 뭐 컵으로 덜어내면 이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여기서 물만 증발되면 어떻게 돼? 농도 중해지지.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 거야. 요소가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제흡수가 되는데 물이 더 제흡수가 많이 돼. 그치? 그러니까 오줌이 되는 녀석 입장에서는 물도 빠져나가고 요소도 빠져나간 건데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남아있는 애 입장에서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겠니? 근데 만약에 너희 수준에서 너희 학교 수준에서 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고 요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고. 오줌에서 그 요소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오줌에서 오줌 속 요소의 농도가 확 높아진 이유가 뭐냐? 물이 대부분 흡수됐기 그렇지. 물이 대부분 재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물이 대부분 재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물이 대부분 재흡수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남아있는 오줌은 물이 많이 줄었거든. 그제? 그래서 그 오줌 속에 들어있는 요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니? 없어. 자, 그 다음에 봐. 서술형은 없지만, 보기 중에 이런 건 이게 옳은지 틀린지 고르게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유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노폐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사실은 배설은 배설대로, 호흡은 호흡대로, 소화는 소화대로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지? 여러, 이제 우리 기관계라고 하는 여러 기관계들이 사실은 동시, 그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정상적인 사람들은 오줌에 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뇨병인 사람들은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게 돼. 그지? 그래서, 포도당의 일부가 제흡수되죠. 그러니까 제흡수가 잘 안 되는 거야.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100% 제흡수돼야 되는데 100% 제흡수가 안 되면 오줌에 포함돼서 나오겠지? 뭐 색깔이 바뀌어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지?
뭐 오줌 색깔 좀 이상할 수도 있겠죠. 오줌 색깔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옛날 중이보감에서는 당뇨병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았냐면 오줌을 마당에 뿌린대. 뿌려보면 거기에 파리가 꼬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이제 당뇨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 그지? 그러니까 왜냐면 오줌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있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 기준이다. 알겠지?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이고 남은 요거만 많이 합시다. 기관계 통합적 작용을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호흡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얘기한 배선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순환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관들이 어떻게 돼?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거. 알겠어? 그래서 야 이거 봐봐.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게 소화계야.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콩팥이니 요도니 방광이니 하는 어떤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인 게 배설계지? 맞아? 그 다음에 우리 호흡하는 필요한 뭐 폐, 기관, 기관지, 코 이런 애들은 호흡을 담당하잖아. 맞지? 호흡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뭘 해? 여기서 이제 세포호흡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잘 봐봐. 그럼 들어봐.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계속 끊임없이 순환시켜주는 애들 순환계잖아. 봐. 내가 음식을 먹었어. 맞아? 그러면 내 몸 안에는 뭐가 일어나? 소화가 일어나가지고 영양소를 흡수하겠지? 그럼 그 영양소가 심장으로 이동하겠지? 그럼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그 영양소가 녹아서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우리 몸 곳곳을 운반이 되겠지? 네. 근데 그 영양소를 주는 이유가 뭐야?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세포호흡을 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서 영양소를 얻었잖아. 네.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호흡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 산소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영양소하고 산소를 순환계가 어떻게 돼? 조직세포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럼 조직세포에서 뭐가 일어나?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앞서 뵀던 세포호흡이 일어나거든? 그럼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은 노폐물이 생기는 거야. 네. 그럼 또 그 노폐물을 혈액이 운반을 해요. 예를 들어 노폐물 중에 뭐 요소와 같은 애들은 이제 어디로? 아까 얘기했지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간을 거쳐서 요소가 돼서 배설기로 가.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오줌 생성될 때 그 요소가 녹아서 오줌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산화탄소다 그러면 걔는 어디로 가? 다시 폐로 가는 거지. 그럼 그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은 뭐야? 날숨을 통해서 또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기관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중에 하나가 고장난다고 쳐봐. 어떻게 되겠어? 망해요. 다른 기관계들도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계들은 얘네들 각각이 물론 하는 게 다 있지만 얘네들 따로따로가 아니다. 얘네들이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연결이 돼 있고요. 개 중에 순환계는 어때? 자 생각해봐. 유기적, 기능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셈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 소화기하고 배설기하고 직접 연결돼 있냐? 아니요. 호흡기하고 소화기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 아니요. 아니지? 네. 얘네들이 직접 연결돼 있진 않고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지. 근데 순환계는 어때? 직접. 모든 기관계들하고 다 직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도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환, 호흡, 배설까지 조금 빡세게 달려왔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오케이. 합시다. 오케이. 아 뭐야? 다행히도 점프.